그래서 2007년도가 또 기점입니다. 넘어가는 게 F-35로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 기존에 F-22는 돈을 들이면 뜯어고치는데 더 힘들다. 네. 지금에 나와 있는 J-22 일단은 항속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태평양 미군 들어온 걸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항속거리가 좀 저기예요. 일단은 길게 만들었는데 나머지 그 스텔스 성능을 좀 희생했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또 우리 밀리터리 이 무기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현재 네.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 이게 F-22 랩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성능이 최고고 그 전반적인 성능이 그리고 이제 생산은 이미 끝나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미공군에 네. 그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80여 대. 아, 더 생산을 안 합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스텔스 전투기 F-35를 아주 육성하기 위해서 빨리 끊어버리고 자기만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맹국한테 보급하기 위한 좀 약간의 성능이 약간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이 약간 밑에 떨어지는 F-35를 이제 A형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 있죠. 아, 지금 사실 최강 비행기가 F-35라고 또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인상이 강한데 네. 이게 후속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F-22 랩터보다도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거군요. 그냥 뭐 이게 스텔스 5세대 전투기로 등장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적 레이더에 포착이 안 돼야 되잖아요. 아주 네. 뭐 가까운 거리까지 가면은 포착은 되는데 멀리서 적 레이더가 탐지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이면 세계 최고. 현재도 세계 최고입니다. F-22 랩터 좀 설명해 주시죠. 미국만 180대 보유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180여 대. 동맹국에게 풀지 않는 이유. 일본도 그걸 이제 침을 이제 삼켰는데 결국에 이제 포기했고 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도입을 이제 하고자 노력했는데 미국이 절대 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F-35로 이제 다 유도를 했죠. 그거 사라. 이게 보급형이다. 그리고 이제 엔진도 하나짜리고 이건 엔진이 두 개인데 이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는 게 스텔스 성능이 이 소위 뭐 중국이나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들이 이제 이쪽을 이제 탐지해야 되잖아요. 네. 이 F-22를. 그러면 서로 이제 비행하는 거리가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근데 이게 최대한 뭐 40km까지 앞에 전투기 앞에 40km까지 가야만 화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40km 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스튜디오 여의도 이제 기준을 하면은 한 인천 그 앞에 그 경인고속도로 그 끝나는 부분 네. 그 정도 거리예요. 어. 네. 그 30여 킬로 정도 뭐 30. 그러면 좀 먼 거리 아닌가요? 하늘에선 금방 금방이에요? 이게 지상에 또 속도 마하로 날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지상은 이제 자동차 중심이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뭐 먼 거리로 느껴지는데 공중에서는 보통 순항 속도가 우리 여객기 타고 이제 뭐 해외 갈 때도 장거리 할 때도 보통 1000km 시속 1000km 이상이에요. 네. 그 화면에 그 띄우는 걸 이제 뭐 에어쇼라고 해서 보면은 1000km 막 1100km까지 뭐 어떨 때는 고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40km는 전투기가 이제 그 앞에까지 가면 이미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훨씬 멀리서 발견해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F-22 랩터는 상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공격 준비가 다 예, 되는데 이쪽은 여기 있는 걸 모르는 거군요. 그래서 다가가다가 이제 뭐 격추되는 거죠. 아. 이제 그런 측면, 그러니까 피탐지율이 세계 최강이다. 아, 그래. 그게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이제 피탐률이 40km. 그리고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J-22 160km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리가 숫자상 거리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한 4배 떨어지는 거죠, 4배. 그거 멀리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사일을 쏘고 공격할 수 있지만 상대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이제 전장 환경이나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격추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스텔스 전투기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언론, 일반 기성 언론사에서 표현을 이제 하는 게 그러면 이 레이더 스코프, 레이더 화면상에서 뭐 지상 체계 레이더든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계 레이더 상에서 이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들이 어느 정도 이게 사이즈로 이렇게 포착이 되느냐. 되게 뭐 원형이나 점이나 뭐 일반적으로 뭐 세를 표현하는데 세 크기라고 하는데 그냥 숫자상으로 얘기하면은 F-22 랩터가 숫자가 0.0001 제곱미터. 중간에 0이 3개 붙어요. 아. 외우기도 어려워요. 0이 3개 붙으니까. 그게 아주 작게 보인다. 이 수치가 아직도 깨지를 못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망에서 이 정도 크기의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아 이건 새야 이렇게 넘어가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점으로 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경쟁자인 J-20은 그냥 0.1 제곱미터. 아. 그냥 0.1. 그냥 비행기로 딱 식별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0.001 제곱미터하고
0.1제곱미터를 어떻게 외우는 것도 이게 0.1은 그냥 어렵네. 이거 반대로 저기죠. 약점이죠. 이 중국제 제20 전투기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게임이 안 되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 한 10여 년 전, 정확히는 2012년도부터 이 제20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를 이제 한 건데 개발을 거의 막바지 갖고 이제 생산 배치한다. 근데 전 세계 놀란 게 중국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기존의 그 러시아제 전투기 하드카피 떠서 만들고 있는 나라가 갑자기 건너뛴 거죠. 스텔스를 만들었다. 그게 충격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이 그냥 적당한 거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건너뛰면서 나타나니까 그것도 최근에 끝났던 작년 11월에 GI 에어쇼에서 한 10여 년 전에 2010여 년대 막 시제품부터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단위로 에어쇼 할 때마다 이제 비행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쟤들 내가 우습게 봤는데 있네. 그리고 동시에 그 시점에 2012년도 시점에 그 항공모함이 중국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딱 공개를 합니다. 동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군사적으로 많이 따라오고 있구나,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경계심이 생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나 이제 일본의 자위대 입장에서는 좀 그냥 뭐 대만을 침공하는 데는 가능하겠지. 근데 그것도 피해를 많이 받고서 대만에 상륙할 거야. 쉽지 않아. 그렇게 일반적인 이제 평가를 했다가 그걸 보고서 본격적으로 침공 준비를 하네. 항공모함이 있다는 게.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 그리고 뭐 공중급유기, 뭐 조기호 뭐 통제기를 그 시점에 그냥 한꺼번에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미국이나 서유럽의 그 일본 자위대 스타일의 어떤 그 편제, 그러니까 구성을 갖춘 거죠. 모든 그 항공 그 장비들을, 항공기들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위협이 이제 상승,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대만 침공에 대한 게 진짜 얘네들 할 것 같다. 전력이 옛날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그 전력이 아니다. 아주 그 서구화된 서유럽이나 미국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한 10여 년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그 미국 중심, 일본 중심으로 국방비를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많이 그게 내일 당장 쳐들어가는 것처럼. 좀 그래야 국방 예산을 많이 타낼 수 있으니까. 항상 국방비는 미국도 이제 이게 감축이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이제 자르려고 하는 게 있고 민주국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유지하려고 이제 긴장감 조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날부터 제 기억으로 11년 지났어요. 오늘 쳐들어간다 한 게 11년. 제 기억으로 2014년부터 본격화됐죠. 그래서 이거 그냥 그렇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건데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아니야,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그러다가 분명히 실행하는 날이 올 거야라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온 거고, 이제 실제 다 구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수준만큼.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뭐 6세대 전투기 뭐 중국이 뭐 개발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도 역시 기존의 그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 J20이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요.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또 이 기술을 훔쳐다가 이제 F-35 한참 그 개발할 때 막바지에 그 훔쳐온 게 있거든요. 해킹해서.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려운데 차단되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완성을 해야 돼요. 중국의 군사력이 정말 대만을 확실하게 접수하려면은 그 주변국, 그러니까 태평양 국가인 이제 미국 군사력, 일본, 그다음에 저 옆에 떨어진 호주 군사력도 이제 다 합세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차단을 해야 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막아야 되다 보니까 그 상대 국가들이 핵심 전력이 이지스 전투함, 그다음에 스텔스 전투기 이게 중심이거든요. 뭐 육군 전력은 이게 바다에서 뭐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순위가 되게 낮아요. 뭐 현대화됐다, 성능이 좋다 이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6세대 전투기까지 이게 나온 거고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J20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차단을 멀리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도 좀 높여야 되고. 그래서 J20은 이제 말 그대로 10여 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능이 좀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 F-22하고 35 딸려요. 모자라요. 그거 갖고는 안 돼. 뭐 자기들 규모를 수출을 안 하고 200대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데 그거 가지고도 힘든 게 이 미국은 자기 동맹국에 그거를 다 팔아요. 규모의 경제도 있지만 F-35를. 네, 그 F-35는 A-21은 안 팔고 규모의 경제도 있지만은 포위망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포위망. 그래서 전례 없이 이제 뭐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판매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일본한테 고성능 전투기 판매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2018년 기준이죠. 그냥 동시에 딱 해서 포위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중국을 포위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동맹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그다음에 호주 우선적으로 판매를 했죠. 네. 아시아에서는. 그 나머지 나라한테는 주지를 않아요. 네. 믿을 수가 없고 군사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 이제는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10여 년 지났는데 70%까지 이제 군사력 건설이 됐어요. 그 스텔스 전투기도 기본적으로 200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모함도 기본적으로 3척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 소위 그 동맹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입장에서 이제 우방 저기죠, 군사적인 우방인데, 이게 또 합세해서 이게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70%? 이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안 돼. 100% 채워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더 신형 무기들, 그리고 소위 중국판 이지스함도 이거 갖고 모자라. 더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6세대 전투기까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그 전력, 실력이 아직은 모자라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 어떤 집권 기간이라는 게 뭐 일당 독재라고 하지만은 또 무한정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시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단기적으로 설정한 게 27년까지는 뭐 70% 현재 70%라면은 한 뭐 85%, 90%까지 완비를 해라. 그래서 그때 상황이 지금 뭐 트럼프 정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2기가 저거 안 되면 막판에 뭐 쳐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27년 뭐 후반이나 28년도가 이제 실제 위험하고 1차적으로 첫 번째.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무기 체계들이 이런 신형 고성능 무기들이 다 이제 중국제 무기가 어느 정도 숫자가 차는 90% 정도까지는 90, 채워진다. 뭐 90%, 95% 되면 이제 2030년 될 거예요. 막 그들도 서두르니까. 그럼 실제 위협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저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분위기 조성해서 돈 더 타고 중국도 돈을 이제 확보해서 빨리 더 많이 그 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흘러와서 아직은 이제 실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향후 한 2, 3년 후. 그래서 뭐 트럼프도 열심히 뭐 조선 이야기하면서 해군을 증강해야 된다, 한국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너운스 멘트를 날리는 게 나도 준비하고 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전례 없이 일본 자위대한테 한 10여 정의 그 공격력 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우리가 판매를 하는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언론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쳐들어가지 마라. 나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서로 이제 이 충돌하면은 이기는 승자가 없을 거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현재. 네. 자, 그렇다면 F-22 랩터 그렇게 뛰어난 전투기, 뭐 어떤 분들은 그 외계인이 만든 비행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왜 180대 정도 성도만 만들고 더 만들지 않나요? 그리고 왜 그거는 이렇게 확산을 안 시키죠? 일단 그러니까 시대상을 보시면은 34년, 35년 전에 제가 이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1989년, 뭐 90년대 그 당시에 F-22, YF, 그러니까 Y자는 이제 시제기라는 뜻으로 YF-22로 이제 한참 그 지면에 등장했어요. 소개됐어요. 온갖 잡지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컴퓨터를 사용 안 했거든요. 네. 소위 그냥 일반 노트북도 아예 그냥 생각도 못 하던 시절이에요. 뭐 스마트폰은 뭐 더 이상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뭐 존재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컴퓨터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우리가 노트북 사용하듯이 원활하게 뭐 화면에서 구동돼서 뭐 정보 이렇게 공유하고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하는 그런 기능이 군사화된 기능, 공중에서 원활하게 뭐 정보를 데이터 링크해서 받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또 자주 하잖아요. 이 노트북도 어느 시기 되면은 자꾸 보안 측면에서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자꾸 오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한 기술이 아주 군사 규격에 그 기술이 최소화로 들어갔어요. 내부에. 이 지능이. 그러니까 뭐 지금 AI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해서 97년도를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양산 배치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버벅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컴퓨터가 시스템이 레이더는 뭐 이렇게 성능이 좋아도 스텔스 성능하고 안에서 뭔가 좀 제대로 이렇게 뭐 데이터 융합도 그것도 원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거를 또 이제 손을 대서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노트북을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할 때 간단치가 않아요. 뭘 다 백업을 해야 되고 옮겨놔야 되고, 이제 그런 일상생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바에는 어떨 때 그냥 새 거 살까? 이건 그냥 내버려두고 일단 저장소로 쓰고 그냥 노트북 새로 사서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 이제 그런 개념. 그게 바로 F-35. 그게 그러니까 2000년대로 들어서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기준으로하면은 일반 그 핸드폰의 대중화하고 노트북 중심의,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 중심으로 넘어가던 시절이 2001년, 2년입니다. 네. 일반 대중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 또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급성장한 게 뭐 2003년 4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F-35A가 양산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막바지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런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래서 2007년도가 또 기점입니다. 넘어가는 게. F-35로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 기존에 F-22는 돈을 들이면 뜯어 고치는데 더 힘들다. 네. 시간이 더 걸리고 더 어렵다. 다 드러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그 대비 태세는 떨어진다. 이거는 있는 대로 그냥 쓰는데 무엇보다도 스텔스는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확보를 했으니까 얘는 작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투입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나 성능이 뛰어나고 해서 그냥 미국이 독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업그레이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은 일단 구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엔진이나 외부는 신형인데 스텔스나 그 엔진 추력에서 지속적인 그 순항 속도, 음속의 순항 속도는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은 여전히 좋은데 이 내부 이 컴퓨터 시스템은 구닥다리.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전투기네요. 네, 그래서 생산 중단하고 바로 넘어간 거예요. 엔진도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럼 연료비가 더 들겠죠. 지금 그런데 F-35도 사실 우리가 최고의 비행기, 뭐 F-22도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뭐 보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6세대 전투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6세대 전투기가 개발이 된다? 이거는 도대체 지금 F-35나 F-22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가진 거길래 6세대라고 표현을 할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세대가 다르다는 얘기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면이나 온라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과대 포장을 하는 게 뭐 한 10여 가지 항목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냥 간단히 이것도 얘기해서 복잡하게 자꾸 이렇게 할 게 없는 게 AI 적용. AI.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무인 복합. 무인 전투기들 옆에 거느리고 다니면서 통제하면서 그 미끼로 던져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공중에서 이 전파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전파 끊을 수도 있고 네. 방해받으면 그거에 견딜 수 있는 어떤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소위 인공지능이 자기가 이제 상황을 다 레이더로 포착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바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다. 사람은 이제 뭐 탑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를 순간에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해주는 거죠 대신 데리고 다니다가 그 전파 방해를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또 공격 무기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게 레이저 무기잖아요. 네. 그것도 뭐 2005년부터 중국 그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거 똑같아요. 그냥 내일 나온다. 근데 벌써 그것도 한 18년 지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레이저 무기는 완성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중에서 발사하는. 근데 그게 이제 출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를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뭐 2030년대는 나오긴 할 건데, 그러니까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게 이 공중이잖아요. 네. 지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객기 타고 여행할 때도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그 이상의 성층고도 있고 외기가 있잖아요. 외기권. 네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그 위성들, 정찰 위성들 정보를 제대로 받아서 네트워크, 다른 전투기에 주고 막 원활하게 전파 방해 다 이겨내고 적의 또 재밍 다 이겨내고 그래서 우주에 있는 우주 전력, 자산을 다 네트워크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에요. 뭐 엔진 문제라든지 그 항속거리는 다 부수적인데 지금 중국이 뭐 6세대 하면서 뭐 사실 기성 언론들은 그런 좀 이렇게 쇼킹한 거를 기사를 이제 제목을 만들어야만 먹고 사니까 조회수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뭐 6세대다? 6세대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6세대가 아니라 5세대에서 이제 소위 뭐 중국 입장에서는 완성을 제대로 하는 5세대의 성능, 약점들을 좀 보완하는.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 같은 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네. 지금에 나와 있는 J-22 일단은 항속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태평양에 미군 들어온 걸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항속거리가 좀 저기예요. 일단은 길게 만들었는데 나머지 그 스텔스 성능을 좀 희생했어요. 그래서 J-20을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그 귀날개가 있습니다. 귀날개. 근데 이 스텔스 전투기에서 귀날개가 들어가면은 저게 과연 스텔스냐? 디자인이? 저거 포착될 텐데 그 귀날개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안정적인 비행 성능,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디자인과 이제 설계가 들어가 복합되다 보니까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탐지되는 피탐률이 그 랩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다못해 F-35도 뭐 엄청 차이가 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6세대, 좀 미국의 6세대 전투기를 좀 정리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인 항공기를 한 대의 그 유인 항공기가 전투기가 협업이죠, 무인 협업. 항공기를 같이 끌고 다니면서 네, 협업. 협업할 수 있는. 그 AI에 의해서 해야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상태는 이제 뭐 짧은 기간 내 5년 이내에 그런 게 시제가 나오면은 사람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시스템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버벅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추락할 것도 생기고 통제하는 게
그걸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2030년대, 그 35년 넘어가면서. 그래서 6세대 전투기는 실제 나오려면은 미국 중심으로 NGAD라고 하는데 아니 2040년 나가면 이제 뭐 좀 등장할 거예요. 2040년. 흔히 볼 수 있는. 지금은 아니죠. 거기다 레이저까지 네. 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우리가 공상과학 스타워즈에서 보던 그런 비행기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근데 실제 그 공중발사 레이저 네. 포는 레이건 시절 때 레이건 대통령이 1987까지 그때 스타워즈 계획이 있었죠. 이미 그때 이미 80년대 그거는 있었어요. 그런 개념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를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이미 했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90년대, 2000년대 왔는데 사실 실전 매치된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가는 게 있어요. 예산을 자꾸 연구, R&D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은 자꾸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2000년대 중반, 2005년 이후에 그런 거를 개념, 나는 이것을 할 거야. 자꾸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자료를 많이 올렸어요. 미국이. 그거를 중국이 다 모아서 훔쳐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단위가 높은 기술은 해킹, 뭐 미 국방성이나 방산업체에 들어가서 해킹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무기들이 이제 몇 개 있었죠. 네. 지금은 다 차단되고 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랩터가 엔진이 2개가 있고 그래서 성능이 더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건데 그 뭐 6세대 뭐 이제 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5세대를 완성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중국에. 중국이 근데 엔진을 3개는 뭐 6세대를 만든다 하니까 그럼 랩터보다도 엔진이 하나 더 달리니까 얼마나 뛰어난 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그 군용기 발전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거기 항상 심취해 있는 사람인데 2차 대전, 1945년 2차 대전 끝난 이래로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서 그 소비에트 연방을 이제 전술핵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항공기를 띄워야 되는데 항속거리가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이디어를 짠 게 그 이름, 그 특별한 그 함재기, 폭격기인데 일종의 이름이 AJ-1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샤베지. 이름이 이제 별명이 샤베지인데 얘가 엔진 3개예요. 근데 공격기 같으면서도 폭격기인데 그러니까 함상에서 항공모함이 띄우는 그 왜 그랬겠냐? 그 엔진의 신뢰성이 첫 번째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프로펠러 엔진에다가 또 제트 엔진을 옆에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다는 거 있죠. 그 균형을 잡을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고정익기,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고정 헬기 말고요. 그 분야에서는 아마 아주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중국이 한다 보니까 얘들도 이 비행상의 항속거리 문제가 좀 있나 보다. 오히려 그게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아니라 채공 시간을 못 늘리고 그다음에 엔진의 어떤 그 완성도가 급하게 하다 보면 좀 모자르니까 뭐 공중전을 우선시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전투기에서 엔진 3개? 다발 전투기가 그렇게 흔했나? 물론 그 옛날에 뭐 47년대 뭐 XF-87이라고 엔진 4개짜리 미국에 있었는데 그냥 그건 개발하다 없애버린 정도니까 되레 기동성에 방해되는 것도 있고 설계 잘못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선에서도 중국의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한국의 엔진을 써야 된다. 이게 조건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엔진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중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 항공기에서의 중국 이 엔진의 기술력 어때요? 그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그 추력, 힘을 제대로 자기 그 몸뚱아리, 플랫폼에 그 비례해서 추력을 좀 안정되게 세게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모자르고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딱 장착을 했으면은 오래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처럼 좀 정비를 잘해서 오래 사용하면 이제 어떤 내구성이 연한은 긴 건데 중국제가 러시아제 엔진을 카피를 떠서 출발하다 보니까 역사가 그대로 단점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냥 남의 걸 베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철학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근데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는 뭐 아주 뭐 악전고투속 하면서 아주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영무제 엔진을 정식으로 사다가 해서 그걸 발전시켰고, 뭐 옛날 독일제도 그렇고, 뭐 혼합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그 개발은 이제 꾸준히 했는데 수명들이 짧아요. 독일제가 원래 그랬듯이 그 근본 자체가 유입한 그 기술들이. 그래서 러시아제 엔진이나 이 중국제 엔진이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역시 뭐 그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 하여튼 뭐 서방의 엔진 기술과는 좀 아직 격차가 있다. 미국과는. 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일본도 그 똑같이 이걸 겪었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추력을 소위 힘을 이렇게 분사하는 거를 좀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 1950년대부터 어떤 미국이 좀 도와주면서 개발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했는데 완성이 안 돼서 결국 포기를 하고 그 엔진 전투기 엔진이
완성이 안 돼서 포기를 하고 영국으로 지금 가서 소위 영국과 협업 같이 공동 개발하는 그 GCAP, GCAP이라 하는 전투기에 합류를 했어요. 결국 엔진 문제 때문에 일본도. 그 잘난 일본도. 엔진이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군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미국의 눈치를 살금살금 보면서 기술도 좀 이렇게 도움도 받으면서 했는데 한 70년 동안 결국 이제 포기하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롤스로이스하고 이제 같이 해서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를 이제 뭐 한 10년 후에 장만해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외형상으로는 이제 얘기할 때 GCAP를 6세대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뻥튀기를 좀 합니다. 네. 과장되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동참한 게 중국 전투기가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미국은 이제 팔짱 끼면서 딱 보면서 그거 그렇게 안 될 텐데. 돈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기술도 그 개념은 나와 있어도 그 기술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니들이 지금 당장 해서 뭐 6세대라고?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딱 관망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네 내부에 항상 그 돈 문제니까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하면서 재출발을 최근에 이제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 들으시는 분이나 보신 분들이 너무 뭐 미국을 뭐 칭찬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 그동안의 냉전 그 시절 이후에 탈냉전까지 지켜보면은 꾸준하게 군사력, 무기 체계를 꾸준하게 표준화 그리고 항상 대비하고 만들어 놓고 그런 나라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하긴 또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합니다만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또 어느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선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 과장된 거예요. 그 학자들 그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뭐 미국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TV나 이렇게 보면은 아 제가 뭐 되게 과장되게 얘기하네. 그거 아닌데. 근데 어쨌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소위 이게 우리가 훈련 많이 하자 트레이닝. 네. 뭐 운동 선수도 그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많이 겪어보고 어떤 모든 종류의 전쟁, 뭐 정글전이든 산악전이든 사막전이든 그러면 그러한 나라를 상대로 단련된 나라 무기체계도 그렇고 한번 붙으면은 누가 더 유리합니까?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왔고 지금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다른 나라가 따라잡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미국을 뭐 이렇게 때려부시기는 쉽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